새해를 맞이하면서 박나래 씨 사태가 최악 중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애정 행각까지 이 박나래 씨에 대한 폭로가 전입 가경에 들어섰다. 새해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아마 이 기사 접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급기야 이 차 안에서 있었던 행동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그 실체에 대해 제가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차 안에서 이런 행동 용인이 될까요? 자기 차 안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태의 문제점의 쟁점은 따로 존재합니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새해부터 이어지면서 논쟁은 점차 진실공방과 폭로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했던 부당 대우, 노사 갈등의 범주를 뛰어넘어 상해 여부와 직장 내의 괴롭힘, 사생활 공개의 경계까지 그 쟁점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전 매니저들은 최근 또 다른 폭로를 한번 했었어요. 박나래 씨가 술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 상해 진단서와 치료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 상해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사실관계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판단이 수사와 법원의 영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기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언론사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차량 이동 중에 발생했다라는 구체적인 피해를 담고 있었는데요.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 강제적으로 소리를 듣게 만들었고 강제적으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박나래 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걷어찼다라는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터졌었던 문제점이죠. 차량의 뒷좌석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매니저가 있는 차량에서 남성과 애정 행각을 보였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었죠.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 심지어 매니저들은 운전 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진정서 내용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남성과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에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죠. 자,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어서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불가능했다. 박나래가 우리가 매니저 활동을 해야 하는 연예인이다 보니 그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도 봐야 했고 귀로도 들었어야 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심지어 박나래 씨가 그런 행위를 하던 중에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차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날 뻔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뒤에서 단순히 연인들끼리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이런 거라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서에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행위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뽀뽀를 했거나 키스를 했거나 최근에 있었던 뭐 아시겠지만 이 박나래 씨뿐만이 아니라 숙행 씨 역시 굉장히 불륜에 휩싸이게 되면서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다뤄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오죽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키스면 키스, 뽀뽀면 뽀뽀. 정확하게 언론사에서는 해당 행위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사에서도 특정 행위, 진정서 안에도 특정 행위라는 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 뒤에서 남자친구와 뭐 키스 정도로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서 막 진정서를 제출하고 막 그 진정서가 설사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뽀뽀나 키스하는 장면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이 남성과 있었다라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제목을 보세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이런 걸 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 정책상 별로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특정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을 했단 얘기예요. 자, 박나래 씨가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방송 중에 특정 행동을 했습니다. 이 본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본인이 이 다리를 쩍벌하고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박나래 씨가 그런 어떤 좀 어른들이 볼 법할 그런 어른 코미디, 블랙 코미디를 했다라고 넘어간 분들도 있었는데, 이 많은 분들은 아니다, 굉장히 전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따지면 전체 이용가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청소년들도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을 박나래 씨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락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어 하차하게 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박나래 씨의 명주를 길게 유지해줬죠. 그래서 대상도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방송에서 보여줬었던 장면이 이제와 돌이켜보니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다라는 지금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죽했으면 그 행동을 하면서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이 박나래 씨가 야, 운전 똑바로 해 라면서 발로 찼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하다 보니 시트를 발로 차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낯뜨겁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는 매니저들과 운전하고 있는 직원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대중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남자가 누굴까? 주변 사람들은 알겠지. 자, 보세요. 이 남자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매니저들은 전 남자친구에게 박나래 씨가 엄청난 돈을 줬다라는 것도 다 폭로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전 남자친구라고 안 했을까요? 왜 그냥 남성과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만 말을 했을까요? 그런 전 남자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이건 뭐 의혹이긴 한데 충분히 예상이 될 법할 의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은 도대체 그 남자의 정체가 뭘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 매니저들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 본인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남자 박나래 씨와 만났다라는 거 남자의 주변 사람들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박나래 씨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호스트 아니냐 뭐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 이 남자도 그런 남성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쏟아질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박나래 씨가 지금 주사이모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 처방 중에는 심각한 것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특수한 그런 걸 섭취한 게 아니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앞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냐.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토 나온다. 진짜 싫다. 사실이라면 이건 경악 수준이다. 자, 이런 말이
지금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박나래 씨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주사 이모가 처방해준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다이어트 약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쏟아져요. 저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은 복귀할 수가 없다. 개인 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 혼자 있던 게 아니잖아. 얼마나 직원들을 사람으로 안 봤으면 저렇게 했겠냐.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박나래 씨라면 매니저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민망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한 게 아니냐?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 설사 박나래 씨가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리적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태만으로도 박나래 씨의 최초의 술잔을 집어 던졌다, 뭐 술 마시는 걸 강요했다라는 갑질 논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폭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박나래 씨에 대한 이 여론이 지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최초에 박나래 씨를 두둔하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김숙 씨는 이 박나래 씨 SNS에 좋아요를 했다라는 건지 김숙 씨 SNS에 박나래 씨가 좋아요를 했다라는 건지 아직 제가 기사를 보지 않았지만 이 SNS 활동이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박나래 씨가 김숙 씨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이 김숙 씨가 MBC 이번 방송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구해줘 홈즈가 7년이 됐다. 나래 팀장님에게도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박나래 씨를 수상소감에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박나래 씨가 여기에 대고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현재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좋아요를 누르고 다닐 수 있냐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 정도는 누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심각한 건 요번 박나래 씨의 차량 안에서의 행각이 또 한 번 폭로가 되면서 이젠 박나래 씨가 연예계로 복귀를 거의 할 수가 없다. 연예인은 이미지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번 폭로가 결정타였다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박나래 씨에 대한 폭로가 도를 넘었다. 비판받아야 하는 마땅한 점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사생활일 수 있는 개인의 행위가 공적인 영역에서 비판받는 건 선을 넘었다.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대중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글쎄, 이해가 안 되는데 매니저가 고소한 걸 기자들이 찾아내서 문제가 된 거다. 매니저가 직접 공표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매니저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남자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박나래 씨가 먼저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사 이모는 지금 방지법까지 등장을 했어요. 국회 방청석에서는요, 주사이모 방지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연예계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사이모는요,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무면허 불법 의료시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이 주사이모에게 주사를 맞고 나서 오히려 몸이 심하게 아팠다라는 주장이 바로 2일날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사를 맞으면 몸이 너무 아팠다. 자, 이런 말까지 지금 증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이모의 정체가 알고 보니 의료인이 아니라 해외 환자 유치업자였다. 약 전달책은 남편이었다. 남편은 모른다. 남편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 약 전달책이었다라는 주사이모의 사실에 대해 몰랐다. 이런 말이 궁금한 이야기 Y에 쏟아졌고요. 심지어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주사이모 정체에 병원장도 호소를 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의 등장에서 오죽했으면 이 병원장도 호소를 했어요. 이 사람 의사가 아니지 않냐. 나 처음 만났을 때 해외 환자 유치업자로 소개받았다. 근데 그런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주사 이모가 사용했다라는 처방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대량으로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이야기 Y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수액들 보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증을 가라앉힌다던가 붓기를 가라앉힐 때 쓰는 제품인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이걸 대량으로 쏟아 부었다. 자, 박나래 씨가 차량에서 남성과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사 이모의 처방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황당한 건 이 주사 이모는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대형 법인을 선임했고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주사 이모가 한 말들의 대다수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은 오히려 대형 법인까지 선임을 해서 지금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최악의 나락으로 지금 굴러떨어지고 있고 박나래 씨와 함께 했었던 그 남성의 정체까지 지금 온라인상에선 엄청나게 들고 파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에서는요, 박나래 씨와 남성과 있었던 그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가 됐다라는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나래 씨가 결국 그런 헛소문이 나오게 된 원인은 본인에게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